내가 너무 오래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걸 알았을 때 언제부턴가 하루 일과가 자식들 카톡을 기다리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잠깐이라도 토갈림이 울리면 혹시 딸인가, 혹시 아들인가 기대에 핸드폰을 들어보지만 은행 문자나 쿠팡 배송 문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뜸하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점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오랜 시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돈, 내 감정까지도 얘들 잘되게 하려고 란 이유로 줄곧 내어줬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의 인생이 풍성해질수록 나의 하루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못하고 기다릴 사람도 없고 어디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예전에는 자식이 잘 되면 그 기쁨으로 노후가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결혼시키고 집 해주고 손주 봐주고 그 다음엔 자식들이 부모를 돌볼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애들도 벅찹니다. 살기 바쁘고 할 일 많고 감정도 메마른 채 살아가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자식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왜 나를 위한 인생을 이렇게 늦게 생각하게 됐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이지 미래의 돌봄이 아닙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자식에게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바꿔보려 합니다. 더 이상 연락 기다리지 않기. 애들 대신 내 몸부터 챙기기. 자식에게 기대는 대신 나에게 기대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할수록 부모는 더 외로워진다.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작은 빈방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는 기대, 관심, 애정, 걱정 같은 것들이 그 방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은 점점 텅 비어갔고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자식은 있었지만 곁에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자식 생각만 하면 뿌듯했습니다. 바쁘게 살아도 힘들어도 그래, 애들만 잘 되면 됐지. 그 말 한마디로 위안 삼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내 곁에 그 애들이 없거든요. 가끔은 연락 오는 게 더 어색합니다. 엄마, 뭐 좀 보내줘. 아빠, 혹시 이번 달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아, 그렇지.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주는 역할이었구나.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은행 같은 존재, 병원 같은 존재, 잠시 다녀가는 정류장 같은 사람. 사랑해서 다 줬지만 돌아오는 건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간헐적인 부탁과 의무감 섞인 연락이더군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나는 또 괜찮은 척 늘 그래왔던 것처럼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괜찮아, 애들 바쁜 거지 뭐. 근데요,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기대는 상대방의 마음까지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자식에게서 따뜻함을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게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대가 나를 외롭게 만든 겁니다. 예전처럼 웃고 기대하고 매일 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원해서 생긴 마음이지 자식이 약속해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하루를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이 사라진다. 이제 되찾아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요즘은 뭐 하며 지내세요? 그 질문 하나에 내 입에서는 자식 이야기만 줄줄 나왔습니다. 손주 봐줘요. 아들이 이사 간다 해서요. 딸내가 일 때문에 자주 불러요. 그 순간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서 나는 없고 자식만 있었습니다. 애들 잘 되게라는 이유 하나로 꿈도 취미도 시간도 차곡차곡 양보했고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어느샌가 나를 잃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데도 그대로 살게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자식을 향해만 걸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식의 삶은 존중하되 분리하세요. 부모와 자식은 붙어 있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잘 응원하는 거리에서 사는 것이 건강합니다. 제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는 말은 사실 나는 내 인생을 놔버렸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쟤는 제 인생, 나는 내 인생. 서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야. 미뤄둔 나만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좋아했던 것, 예전엔 관심 있었던 것, 작은 취미부터 꺼내보세요. 걷기, 글쓰기, 그림, 음악, 커피 마시기. 이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내가 주도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에서 자식의 몫을 덜어내세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늘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몫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내 빈자리를 키우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식 생각 대신 내 기분을 먼저 챙겨보는 연습. 오늘부터 해보세요. 지금 이 나이에도 인생은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하루를 이제는 조금씩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결국 내 몫은 사라진다. 남겨줄 게 아니라 지금 누릴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역할이 끝났다고, 이제는 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고 나니 더 불안했고, 내 삶엔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집은 너 가져라. 나는 뭐 있으면 애들한테 다 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하고,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내 노후는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계획 한 줄 없는 삶.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심지어 건강과 인생까지 줍니다. 근데 그걸 다 준 뒤엔 정작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일은 점점 부담이 되고, 부모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왜일까요?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줘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부모도 자기 몫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배운 적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지금 내가 누릴 삶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몫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생각들. 물려줄 것보다 지킬 것을 고민하세요. 지금 가진 집, 예금, 건강, 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산입니다. 물려준다고 아이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걸로 내 노후가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겨줄 걸 고민하지 말고 남은 삶을 어떻게 잘 누릴지 고민하세요. 조금씩이 아니라 제대로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내 거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조금만 아껴서 주려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금만이 쌓여서 결국 다 내어주는 일이 됩니다. 하루에 쓰는 밥값, 조금 더 맛있는 거 드세요. 치료받을 병원, 조금 더 믿음 가는 데 가세요. 의자 하나, 옷 한 벌도 이젠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골라야 할 때입니다. 노후의 진짜 성공은 의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 그대로 내 몫으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앞으로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켜내는 인생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삶은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헛된 게 아니라면 이제는 당신 자신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법.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여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 돈을 나한테 써도 되나? 습관처럼 자식 걱정부터 하던 마음이 자꾸 따라붙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돌봐야 할 때야.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내 하루는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서운함도 줄고 눈치 보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루 한 끼를 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 먹고 하루 30분 산책하면서 계절의 냄새를 맡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내 삶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삶이야? 자식도 없고 허전하지 않나?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돌볼 줄 알게 된 순간부터 세상은 더 이상 텅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일상이 진짜 내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붙잡고 의지해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자식이 내게 웃으며 전화할 때 엄마 잘 지내? 아빠 뭐 드셨어요? 이런 소소한 안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의 인생을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법. 하루 일정을 자식이 아닌 나 중심으로 짜세요. 딸 데리러 가야지. 손주 밥 해줘야지. 이런 스케줄에서 벗어나. 오늘은 나 혼자 영화 보기. 점심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이런 나만의 일정표를 채워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나를 발견하세요. 나는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어떤 것에 웃고, 어떤 공간에서 편안해지는지를 하나씩 다시 발견하세요. 자식에게 잘 보이려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따뜻한 나로 돌아오는 일.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담 없는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결되세요. 가까운 단골 가게 주인, 헬스장 트레이너, 카페 직원, 산책길에서 인사 나누는 이웃까지 무리 없는 사람들과 가볍게 이어진 관계는 내가 혼자일 때도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인생의 울타리가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기에 서로 더 가볍게 웃고 서로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새롭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다시 내 것이 됩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럴 자격 당신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